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시력 검사는 정상인데 자꾸 환자분들이 안 보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제 저한테 외래에서 그런 환자 오셨는데요. 환자분 젊으신 분이셨었고요. 분명히 백내장도 없었었고 다 좋았는데 시력도 잘 안 났었고 자꾸 나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심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중심 시력을 통해서 안구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고자 하는 물질을 잘 따라가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것들이 머리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시각 피질로 들어와서 해석이 되고 그것들이 템포랄로 파라이틀로 가서 연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낼 때 내가 비로소 글씨를 인식할 수 있고 글씨의 의미를 알고 어떤 물체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글자 모양을 본다, 어떤 책을 읽는다, 어떤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중심 시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눈 운동도 정상이어야 되고요. 또 집중력, 해석, 이런 뇌의 전반적인 고위 중추 기능이 다 정상일 때 우리가 제대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뇌 피질성 시각장애, Cortical Visual Disturbance라고 하는데요. 눈 자체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데 대뇌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해석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이상 증상을 우리가 Cortical Visual Disturbance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실제로 카메라 같은 역할, 우리가 단순히 빛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사실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 신호가 결국 시신경 들어왔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하고 아는 것은 결국은 뇌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결국 뇌가 한다는 거죠. 카메라는 렌즈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막 교수님들, 전환부 교수님들 들으시면 좀 번잡할 수 있는데 결국 신경안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감각 신호, 이걸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고요. 이럴 때 막막에 들어와서 전기신을 바꾼 다음에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서 인식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런 해석을 내리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삼각형인데요. 삼각형 모양이 아니죠. 끊겨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서는 딱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삼각형이 겹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은 과일이지만은 이 과일과 과일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머릿속에 인지하는 것은 사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뇌성 시각필장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십니다. 과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의 모습이네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자분들이 분명히 시력은 잘 나오는데 환자분들이 안 보여요. 잘 못 보게 했을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로 혹시라도 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각 경로, 시야의 문제인지 또 한 가지는 대뇌성 필 시각장애인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아신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이 시신경, 시각 통로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 경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반맹이나 사분맹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야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시야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1.0이라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비주얼 옥시피탈 콜텍스까지 들어간 정보는 결국 돌살 스트림과 벤트럴 스팀으로 가면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와 패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는 돌살 패스웨이는 웨어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와 패스웨이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찾고 하는 것이고요. 이 돌살 패스웨이, 웨어 패스웨이는 움직임, 공간을 보고 떨어져 있는 물체들을 합해서 통합해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위쪽 돌살 스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트럴 스트림, 템포럴 쪽으로 가는 파이버들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프로스파그나시아에서 안면 인식증이죠. 환자분들이 친한 사람들의 얼굴이나 가족들의 얼굴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보고 누군지를 몰라보는 어떤 그런 거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음성으로 듣고 내가 엄마구나 아빠구나 우리 자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안면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돌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체 연합 피질이죠. 각각에 있는 것들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돌살 스트링에 문제 있는 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이 그림을 하나를 합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주부가 그릇을 닦고 있어요. 그런데 싱크대 아래로 물이 흘러요. 아이가 쿠키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의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짧게 끌어서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딱 보면은 설거지하고 있는데 물이 흘러서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돌살 스트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것을 연합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인터프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60세 제 환자분이셨고요. 환자분께서 2년 전부터 나빠진 것 같다. 글씨를 잘 못 읽는다. 그래서 안경점 가서 그 안경을 수시로 막 바꾸고만 했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나는 잘 안 보인다. 버스 번호표도 잘 못 보겠고 그다음에 극장 같은 데 가서 자막을 보면은 TV 볼 때 자막이나 극장의 자막들이 잘 못 따라보는 것 같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데 메일을 읽거나 또 쓰는데 오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일이 힘들다. 그래서 환자분 시력도 정상했었고요. 그 다음에 MRI 병원 가서 MRI도 찍고 또 이제 다 검사는
정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분께서는 이런 시야를 가지셨고 시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환자분께서는 전혀 설명을 못 하셨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어떻습니까? 주전자가 있고 병이 있고 포크가 있고 섞여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고위 시각 중추에 이상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안과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검사가 이 색각 검사인데요. 환자분한테 이렇게 색패를 가지고서 비슷한 색끼리 연결을 해보세요 하면은 연결을 잘 하십니다. 즉 색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색각을 막 섞어놓은 이 표를 보여드리고 이게 숫자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16이죠. 여러분 다 보이시죠? 봐야 되는데 이걸 전혀 인지를 못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색각은 문제 없는데 이것을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환자분한테 MRI를 갖고 와달라고 하니까 옛날에 찍은 MRI와 2024년도에 5년 뒤에 찍은 MRI인데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랑들이 훨씬 더 깊게 파여 있고 옥시피탈도 보면은 뇌가 이쪽에 비해서 훨씬 더 볼륨이 줄고 고랑이 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티리어 코르티컬 아트로피, 브레인의 아트로피가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단면만 보면은 뇌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오랫동안 찍어놓은 것과 비교를 하면은요 뇌가 위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MRI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펫CT를 찍으면 펫브레인CT를 찍으면은 이런 옥시피탈 쪽에서 하이포 메타볼리즘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결국 진단명은 포스티리어 코르티컬 아트로피, 비주얼 베리언트 알츠하이머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에는 눈의 문제인가 또 시야의 문제인가 그다음에 눈과 시야가 문제가 없으면은 뇌가 정보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인터프리테이션 문제인가를 꼭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